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 일해도 쓸 수 있는 게 그 병가예요.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한 달을 쉬었는데 한 달 월급을 다 받아? 정말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을 때 거절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저희 그 서지컬 워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만 60명이래요. 오버타임을 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2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0.3 FTE로 바꾼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주에 2일 아니면 3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학교 학업도 같이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절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인데 그만큼만 일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 5년 차의 경우에 그 친구들이 스텝 6가 되고요. 그 친구들의 기본급만 8만 달러 정도가 돼요. 공휴일에 일을 하면은 이제 시급의 2배를 받게 되고, 뭐 나이트는 시급의 1.25배,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면은 그 기본 시급의 1.5배.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조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브닝 출근이어서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출근은 2시 45분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하면은 시간이 대충 맞습니다. 어저께 일을 하는데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환자분한테 약간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가지고 완전 CPR을 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허트레이트가 200까지 뜬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좀 없는 그런 듀티를 보내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칼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놀다가 잠은 되게 잘 잔 것 같아요. 여기는 어쨌든 퇴근하고 나면은 아무도 전화를 안 걸거든요. 그 시간에 못 끝낸 부분은 못 끝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번이 하는 게 맞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가 좀 안 끝내져 있거나 뭐가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전번 간호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전화를 한다고 해도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플로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잖아요. 오늘이 2번째 이브닝이고요. 오늘 끝나면은 이제 3오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맘 편하게 하고 오려고 합니다. 출근을 거의 이제 인계 시작 직전에 가거든요.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우리가 물품 카운트 같은 거를 안 해요. 막내잡 같은 것도 없고 물품 카운트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일찍 가서 뭘 해야 되는 부업이나 환자 파악 이런 거는 없고요. 환자 파악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단체로 그 팀의 인계를 모두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본인 환자를 할당받는 거기 때문에 그 할당을 받기 전에는 어떤 환자를 본인이 볼지 몰라요. 그래서 환자 파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좀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예, 한국에서는 절대 유니폼 밖에서 입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제가 레스토홈에서도 그런 사립 레스토홈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입고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고 퇴근하고 유니폼 입고 그대로 장을 보러 가기도 하시고 일단 우리나라처럼 그 어떤 갱인실이 있어서 거기서 갈아입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환자 보는 수는 데이랑 이브닝 같은 경우는 최대 많이 보면 환자 5명을 보고 있어요. 보통은 한 4명, 환자가 좀 없으면 3명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이제 나이트만 이제 좀 간호사 수가 좀 빠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면 환자를 8명, 9명 정도 보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일할 때랑은 확실히 좀 비율이 좋죠. 그래서 뉴질랜드 와서는 뛰어다닌 적이 없고 밥을 긁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안 바쁜 건 아닌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인 그 인플로이의 권리는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10분 동안 티 브레이크가 주어지고요. 그거는 이제 유급으로 주어지는 브레이크고 그리고 이제 30분 동안 식사 브레이크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데 총 40분은 무조건 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쉬는 동안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버디가 제 환자를 보고 그동안 잠시 저는 이제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가끔 한가한 날은 버디들이 안 돌아와요. 휴게실까지 그 카페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런 계단 오르고 내리는 시간 그 시간은 카운트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딱 그 쉰 시간만 카운트를 해서 토탈로 치면은 티브레이크를 가진다고 해도 한 15분 정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계를
테이프로 해요. 그 옛날에는 테이프라고 해서 테이핑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키위 친구들이 테이핑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밖에서 핸드폰 녹음기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오직 면대면 인계는 데이에서 이브닝 넘어갈 때만 면대면 인계를 하고 이브닝에서 나이트에서 데이 넘어갈 때는 인계를 모두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걸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일을 빼먹었다거나 뭔가 일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 듀티는 퇴근을 하고 다음 듀티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걸 하면은 본인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버타임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 상황 같은 거 터지면은 오버타임이 그래도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뭐 한 20분, 30분 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오버타임 생기는 거는 무조건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매니저님이 오버타임 한 거 다 쓰고 가라고, 그래서 돈 받아가라고 먼저 이렇게 권장하는 분위기. 이제 뭐 또 교육이나 이제 신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한국에서 제가 프리셉터 기간을 4주였나? 4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혈종이나 ICU 같이 조금 중증도 높은 환자를 보는 친구들이 아마 6주인가 8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졸업하고 이제 들어온 신규 선생님을 유그렛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친구들은 유그렛 프로그램이 있어요. 뉴질랜드도 있고 호주도 똑같이 있는데 넷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유그렛 친구들은 1년 동안 이제 뭐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리고 프리셉터 뭐 그런 기간도 좀 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 경력직으로 취업을 했는데도 경력직한테 준 프리셉터 프로그램 시간을 6주를 줬던 것 같아요. 네. 저 6주 동안 여기서 프리셉틱 트레이닝 받고 그러고 이제 혼자 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길게 해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근데 이게 환자의 세이프티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시간이 굉장히 좀 길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좀 되게 또 달랐던 점은 학생 때 실습 나올 때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습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는 이제 실습을 1학년 때부터 나가요. 그래서 엄청 많은 시간을 실습 시간으로 많이 보내고 그리고 또 여기 실습을 왔을 때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실제로 약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체열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의 감독하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학생 간호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일단 환자분들도 싫어하고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워낙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간호사분이. 그래서 참여를 더 이끌어서 시켜준다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병동에 내던져지듯이 실습을 하기 때문에 뭔가 생각보다 일에 관련해서 정말 간호사로서의 그런 직무에 대해서는 배우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뉴질랜드 그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은 실제로 본인이 인계를 주기도 해요. 그런 걸 다 해봅니다, 학생 때. 좀 더 실무적인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되죠, 여기 친구들이.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질문을 했을 때 공부해오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공부 안 하셨어요? 공부해오세요 선생님. 진짜 만약에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진짜 모르면 오히려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거나 아니면 뭐 이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거나 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훨씬 프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무도 뭐란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정말 뭐 생으로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머리 염색하고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뭐 화장을 뭐 어떻게 했고 향수를 뭐 어떻게 뿌렸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환자분이 싫어하면 어떡하니 뭐 이런 이제 뭐 조언을 들을 일은 전혀 없죠. 여기는 확실히 연차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연봉이 확실히 훅훅 뛰거든요. 연봉이 굉장히 많이 뛰고 그거에 맞춰서 책임감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누구도 연차가 높은 선생님이 신규들이나 이제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환자를 배분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거의 아직 이제 일 시작한 친구잖아요. 저한테 뭐 헤비한 환자를 던져주려고 하는 친구를 한 명도 못 봤고, 무조건 환자 수가 뭔가 9명이 있거나 막 이런 식이면은 그 선생님들이 자기가 5명 다 가져가고 저한테 4명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전혀 나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평간호사로 계속 남아있는 연세 지긋한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젊은 나이임에도 그렇게 관리자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나이가 많은 평간호사가 있으면은 이제 관리자가 힘들다, 뭐 하극상이 생기지 않겠냐, 이래서 오히려 그런 임상에 남아있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어딘가 좀 취업 평간호사로 남아있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나이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할머니이신데도 평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본인보다 한 20살 어린, 20살, 뭐 30살 어린 관리자한테 이제 뭐 조언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느 누구도 뭔가 불편해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머리가 하얗신, 이제 지긋하신 그런 간호사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가 어리니까 뭐 일을 더 해야지, 뭐 한국처럼 너가 이제 나이가 연장자니까 더 책임감을 가져야지,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어느 누구도 뭐 특정 누군가한테 너 이렇게 일을 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간호사니까 환자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마인드도 분명히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일단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우리랑은 좀 다르죠. 뭔가 우리는 죽어도 병원에서 죽어야 된다. 간호사는 죽어도 병원 가서 죽어야 된다, 뭐 이러고, 이제 만약에 뭐 중간에 뭐 아파요 막 이런, 감히 얘기도 못하죠.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뭐 누가 들어주나. 근데 이제 여기는 진짜 이제 뭐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느낀 거면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듀티에서 빼주더라고요. 듀티에서 빼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 입덧으로 힘들어 하니까 그러면 좀 라이트한 로드로 바꿔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가지, 뭐 뒤에서 뭐 저 친구는 뭐 임신했다고 유난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은 굉장히 장점만 보일 수가 있기는 한데, 어디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요. 무조건 뉴질랜드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런 뉴질랜드 간호 환경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배워서 한국의 그런 간호 사회가 좀 약간 뉴질랜드랑 한국이랑 약간 반반만 섞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뉴질랜드도 괜찮아지고 한국 병원도 괜찮아지고 딱 절반만, 딱 반반씩만 참 섞이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병가가 식 리브가 1년에 10개거든요. 10개여서 본인이 그냥 아프다, 그냥 뭐 아픈 게 뭐 무슨 정말 죽을 듯이 아플 필요 없고, 오늘 일을 못 할 것 같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정말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 이래도 쓸 수 있는 게 그 병가예요. 병가를 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임플로이어는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임플로이 자체도 그런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내야 된다거나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이 병가는. 대신에 이제 연달아서 쓰게 되는, 뭐 이틀인가 3일 이상 연달아서 이제 병가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메디컬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손목을 삐어서 한 달을 쉬었어요. 한 달을 쉬면서 처음에 이제 2주는 본인 병가로 돈이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주인가 뭐 3주는 ACC 처리가 돼서 본인 급여의 100%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한 달을 쉬었는데 한 달 월급을 다 받아? 워낙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을 때 거절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한국은 병가를 쓸 수가 없죠. 아예 병동에서 일을 하면은.
왜냐면 다 같이 엄청 빡빡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타를 구할 수도 없고, 뭐 여기처럼 리소스 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간호사 수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아파서 쓴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메꿔야 되는데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다들 벅차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이 만약에 정말 아프다고 갑자기 출근을 안 하거나 막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병원에서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병동은 간호사가 총 60명이 있어요.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저희 그 서지컬 워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만 60명이래요. 근데 그 60명이 전부 다 풀타임 40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포인트 8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40시간 이 풀타임 기준이라고 했을 때 0.8배 정도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0.8 FT라고 0.8 풀타임 이퀴벌런트여서 풀타임에 0.8에 준하는 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시간, 주당 32시간을 이제 계약서상으로 무조건 일을 하는 시간인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자리가 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식리브나 어떤 리브를 쓰는 게 굉장히 여기는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가 나는 경우에 제가 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 이날 뭐 딱히 하는 거 없는데 자리가 비어가지고 일을 할 사람이 찾네? 뭐 그러면 제가 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이 0.8 FT로 일을 하면서 뭐 하루 이틀 뭐 시간이 될 때 근무를 픽업을 하거나, 그리고 여기는 또 굉장히 수당의 마법이 좀 있어요.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날 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날 더블 시프트를 한다거나 그날 이제 사람이 비어서 뭐 4시간 오버타임을 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2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끔씩 더블 시프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해? 나 같으면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막 12시간 근무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근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친구들은 선뜻 나서서 내가 오늘 12시간 일을 할게, 뭐 내가 더블로 일을 할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만약에 워킹맘인 경우 막 그런 친구들은 0.4, 0.5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할 때 뭔가 그때 계약 시간을 좀 변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0.3 FT로 바꾼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주에 2일 아니면 3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학교 학업도 같이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절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인데 그만큼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인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정규직인데 풀타임, 정규직인데 파트타임, 아니면 뭐 계약직인데 풀타임, 계약직인데 파트타임, 뭐 캐주얼 잡, 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컨디션이나 본인의 환경, 가정 환경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못하고 그런 시프트로 근무를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40시간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주에 뭐 20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돈도 벌고 뭐 보장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 기본급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붙는 이브닝, 나이트, 뭐 휴가 수당, 뭐 휴일 수당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주일 20시간 이 정도만 일을 해도 충분히 본인 가정 꾸리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돈도 어느 정도 받고 이게 가능합니다. 뭐 또 이렇게 하면 얘기가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는데 한국은 기본급이 적어요. 제가 예전에 그 기업병원에서 일을 할 때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기본급이 140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수당이 이것저것 붙어서 뭐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 쪽, 그런 급여로 해가지고 연봉이 훅훅 좀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에 반면에서 여기는 기본급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일을 하는 공립병원은 스텝이 아예 정해져 있고 계약서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계약서를 받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으면 그대로 다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5년 차가 이제 간호사 5년 차의 경우에 그 친구들이 스텝 6가 되고요. 그 친구들의 기본급만 8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시급으로 치면은 한 39달러 정도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딱 기본급이고요. 여기 이제 수당이 붙잖아요. 공휴일에 일을 하면은 이제 시급의 2배를 받게 되고 뭐 나이트는 시급의 1.25배,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면은 그 기본 시급의 1.5배 뭐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그냥 기본급만 이미 뭐 8만 달러를 받으니까
거기에 수당까지 붙는 걸로 치면은 굉장히 크죠.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굳이 풀타임을 안 하는 거예요. 풀타임을 안 해도 뭐 수당 이런 거 합치면은 꽤 돈이 되니까 저처럼 0.8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도 충분히 많이 받고요. 돈을 끌어모으려면 사실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0.8의 맛에 들리다 보면 그 매주 나오는 3오프 정말 매주 나오거든요. 거의 그 뭐 가끔씩 나오는 4오프 뭐 5오프 뭐 이런 맛에 맛들리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풀타임으로. 네, 뭐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굉장히 또 길어졌는데 편집을 또 엄청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고요. 이제 저 시간이 2시 24분이어서 적당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